이제 아침에 예전에는 늘 이제 천수경을 틀면서 눈 뜨고 네. 천수경을 틀면서 하루를 이렇게 시작했는데 네네. 스님 만나서 법을 배우면서 이제 행복경이든 뭐 자해경이든 아침에 제가 좀 물을 좀 여셔도 되겠네요. 이게 세수하고 청결하게 하고 난 다음에 읽고 아침에 네. 시작하려고 이제 하루를 좀 이렇게 좀 시작하려고 마음 먹고 하는데 네. 그러니까 어떤 순간에 내가 너무 집착하나 이 시간에 이런 생각이 한편 들면서 또 한편으로는 그것을 놓치고 가는 건 되게 나의 게으름이 아닐까? 라는 이런 양면적인 생각 그렇죠. 예, 왔다 갔다 하면서 고민을 하고요. 그래서 그러니까 힘주지 말라고 그랬는데 힘을 안 준다고 게을러지는 건 아닌가라는 이제 고민. 그렇죠. 이게 또 하나의 고민이 있고요. 그러니까 먼저 그거부터 하나 고인부터 이 용량이 얼마 돼갖고 또 까먹을 수 있어요, 그죠? 그 본인이 내가 좀 힘 안 주고 편안하게 하면 게을러져서 안 되겠다. 자꾸 실패하잖아요. 그럼 힘 좀 주세요. 어쩌겠어요? 조금 노력 기울여야죠. 근데 그게 이제 조금 자세가 잡힌 사람들은 더 이상 힘 주면 안 돼요. 어떤 마음 상태로 하는지, 의도로 하는지, 이런 것들을 해서 자연스럽게 해야지. 근데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, 예를 들면, 마음 챙기 반려하는 노력을 기울이지 않은 상태에서 힘 빼고 가만히 편안하게 해라. 이러면 되겠어요? 안 돼요. 다만 보살님이 힘을 좀 덜 주고도 할 수 있는 방법은 유익함과 해로움을 계속 구분하고, 그 마음이 자꾸 어떻게 관리하고 내가 지금 마음이 게으름으로 자꾸 관리하는구나 이런 것들을 좀 알아차리면 좀 손쉽게 해요. 또 바꿔 말하면 너무 무리한 그런 것들은 세우면 안 돼요. 예, 목표를 적정선에 대해서 조금씩 올라가야지. 갑자기 왜 세울 이유가 있어요? 예를 들면 나 오늘부터 새벽 3시, 4시에 꼭 일어나서 나 정진할 거야. 안 하던 사람이 하면 너무 좋은 일이지만 힘들잖아요. 꼭 그럴 필요 있어요?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, 근데 거기에 빠지잖아요. 안 빠져요, 이제? 그런 모양에 빠지잖아요. 그런 모양에 빠지지 말고, 보살님이 일상에서 마음을 늘상 바르게 가지고 선업으로 향하는지, 더 나아가 수행을 원하는 사람들은 마음 챙김이 현존하는지 안 하는지 그것만 자꾸 체크하면 된다, 이 말이에요. 그게 핵심이지, 엉뚱한 모양이나 결과나 이런 거를 원하면 힘이 들어가요. 거기에 갈등이 일어나고. 됐어요? 그렇게 안 해도 자연스럽게 어느 정도 된다. 유익함, 해로움만 구분해서. 그러면 그렇게 해야 되고, 그게 안 된다 하면 더 구분하고, 더 숙고하고 해서 조금 노력들을 기울여야 돼요. 약간 힘이 들어가지만 어쩔 수 없어요, 처음에는. 네, 또. 그리고 그 조건을 만들지 않는 거. 네. 그러니까 조건을 만들지 않으려고 굉장히 노력을 하는데 조건을 만들지 않아서 하지 않는 것과 내가 그러니까 조건을 만들지 않아서 살생도 안 하고 뭔가 그러니까 요즘에 되게 드는 생각은 모든 건 탐에서 시작되는구나. 그러니까 제가 그러니까 봉사를 하는 것도 어쩌면 나의 탐에서 내가 착한 사람이고 바른 사람이어야겠다는 탐에서 시작되는 거고, 이거 뭐 먹는 것도 마찬가지고, 그러니까 죽이지 않는 것도 어쩌면 내가 자의 마음이 아니라 그러니까 선업을 지어야 한다는 탐의 마음이 있을 수 있다라는 되게 고민이 되게 많이 상황이 오면서 이제 조건을 만들지 않는다에 집중을 하다 보니 이 조건이 어떤 순간에 드러났을 때 난 어떤 모습일까 라는 고민도 드는 거죠. 그러면 이렇게 끝까지 피해 다니는 게 맞는 건지 아니면 그냥 적정하게 피하는 건 필요할 것 같지만 어쨌든 그것들을 맞닥뜨려서 스스로 그것들을 제어하는 힘을 만드는 게 더 중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잘 아시네요. 피할 수 있으면 피하고, 피할 수 있으면은 제어하고요. 근데 이제 자꾸 피하는 거를 열심히 하고 있으니까. 피하는 것도 그 쉬운 일이 아니에요. 그것도 지혜예요. 피할 수 있으면 피하고, 이제,
맞닥뜨리면은 잘 제어하면 돼요. 모든 번뇌경도 목이 팔이 이거를 피할 수 있으면 피해야 돼요. 피할 수 없으면 견뎌내야 돼요. 그죠? 마음 챙기고 알아차림하면서. 그런 것처럼 고민할 필요 없어요. 너무 피하려고 하면 마음이 무겁고 또 불편할 때 있잖아요. 그러면 맞닥뜨려도 조금 좀 편안하게 접근하세요. 그런데 기본적으로 대상을 불서럽적인 일들이 일어날 대상들은 피하는 게 현명한 거예요. 자꾸 맞닥뜨려서 씨름하는 게 좋아요. 피하는 게 좋아요. 피할 수 있으면 피하고, 근데 그 피하는데 너무 노력들이 많이 들어가고 힘이 들어가고 불편하면 피하지 마셔요. 그냥 당당하게 하고 그때 마음 챙기고 알아차리면서 제어하면 돼요. 또 실수할 때도 있죠. 걔를 어기거나 그때도 어기면서 알면서 하면 돼요. 그게 가장 좋아요. 안 어길 수가 없단 말이에요. 그럼 어기면 좀 어때요? 누가 쫓아와요? 어긴다고? 마음이 그렇게 되게 무거워져요. 그러니까 이제 잘못하고 나면. 그거를 해야 되는 감각까지 힘이 꽉 들어가 있으면 그렇죠. 그냥 편안하게 접근하세요. 개어긴다고 누가 안 쫓아오잖아요. 근데 제가 알잖아요. 이거 어겼구나. 그런 순간. 그러면 아 내가 이런 업의 조건 때문에 어겼구나 라고 하면 되잖아요. 그리고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? 소라고등불기경 거기 무겁게 막 이렇게 채찍질 하라 돼요. 아니요. 그 다음에 웰루드와라에 사는 자를 경 이렇게 해서 반복적으로 숙고하면 힘 안 들이고 숙고의 힘 때문에 자연스럽게 그런 흐름이 생겨서 점차 멀어져요. 이렇게 들어가야 돼요. 누르면 네. 자기를 괴롭히게 돼요. 그리고 이제 첫 번째 제가 요즘에 장애인들이 하는 어떤 행사들을 계속 모니터링하고 컨설팅 해야 되는 네네. 행사를 올해 왜 갑자기 저한테 그 일이 왔는지 잘 모르겠는데 그거를 보면서 네. 그러니까 그 평가라는 거가 걸리니까 그 기준에 대한 걸 되게 생각하게 되고 비판하는 입장이 되게 되더라고요. 구체적으로 좀 말씀해 주시겠어요? 그러니까 이게 장애, 그러니까 제가 맡은 파트가 네네. 기존 장애 단체들이 마치 당연한 듯이 많은 혜택을, 행사를 하는데 그 행사들이 되게 좀 뭐라 그러죠? 저열하고 형편이 없는 행사들이 되게 많고 이분들이 되게 자신의 권력처럼 하는 어떤 그런 행사들이 그러니까 그것이 되게 비판해야 되는 입장인 거예요. 그렇게 또 입장을 네. 맡았네요. 네. 그러다 보니까 이제 고민은 뭐냐면 그러니까 이런 것을 이렇게 막 비판하는 것이 내가 하는 게 그러니까 너무 마음이 불편한 거죠. 그러니까 뭐 안 할 수는 없고요. 네, 생계라서. 네, 뭐 그런 생계이기도 하고 그러니까 생계라고 표현하면 뭐 맞는 말인데 어쨌든 그 역할에서 그러니까 그 일을 피해갈 수 없는 어떤 상황이 맞닥뜨려진 거고요. 네. 참 이럴 때 갈등이 느껴지죠. 네. 그래서 이제 그게 되게 마음이 불편한데 이거를 그냥 처음에는 이렇게 생각했어요. 왜 내가 이걸 왜 맡았지? 그냥 거절했어야 되나 이 생각을 하다가 이제 이미 너무 다급하게 그렇죠. 받게 됐고 일이 된 거니까. 진행이 있기 때문에 하면서 이제 내가 뭔가 만나야 될 아직 업이 있고 그 업으로 이들을 만났고 그럼 여기서 나는 도움이 되는 비판을 하는 쪽으로 좀 생각을 하고 하려고 이제 마음을 먹고 있는데 사실은 가서 보면 이 세금을 이렇게 함부로 이렇게 쓰고 있다고 이런 이제 좀 화도 나고 그런 막 그 비판적인 말을 막 쓰다가 또 이게 또 뭐지 이런 또 안 됐는데 그죠? 그런 고민이 들어서 제가 좀 마음이 되게 불편하더라고요. 그 보살님 아니고 다른 사람이 그 역할 맡아도 불편하겠죠. 네. 그러니까 너무 잘하려지 말고 적절하게 하세요. 그 좀 난감하게 됐네요. 그러니까 그 사람들 처지를 생각하면은 네. 좀 사실대로 이렇게 기준대로 좀 엄격하게 원래 그런 역할을 해야 되지만 그죠? 그게 참 마음에 연민심 때문에 걸리고 또 잘하자니 실제 이분들의 어떤 그런 조건들 보면은 그렇게 잘 이렇게 좋게 쓰고 싶은 마음이 안 나고 그죠? 네. 이런 좀
장애인들 중에서도 장애를 가지신 분들 중에서도 그런 단체에 소속되지 않으신 많은 분들은 되게 어렵게 되게 적은 비용 받아서 뭔가를 하기도 하고 더 잘하기도 하고 그다음에 그런 아예 혜택조차도 못 누리시는 분도 있고 그런 상황인데 이분들은 이제 그걸 더 많이 과하게 누리고 그러면 그거는 사실대로 쓰면 되잖아요. 요거 조금 해서 요런 쪽으로 조금 좀 사각지대에 있는 더 그런 사람들의 지원이 좀 필요하지 않는가. 너무 이렇게 아주 첨예하고 신랄하게 하지 말고 표현을 좀 골라서 이런 부분이 좀 아쉬운 부분이 될 수 있다. 조금 더 우리가 앞으로 개선해 나갈 부분이 되지 않겠나 생각한다. 이렇게 유보적이면서도 부드럽게 할 수 있잖아요. 개선점에서는 그렇게 해줄 수 있는데 그 개선점을 제한하려면 문제제기가 이제 개선을 얘기할 수 있으니까 예, 그 문제제기를 이제 할 때 그러니까 좀 신랄하게 하자니 제가 아유 이게 참 그럴 때 이제 큰 틀에서 하세요. 큰 틀에서. 어차피 보살님이 완벽할 수는 없어요. 그러고 지금 시대가 타락해가는 과정 속에서 보살님 다른 단체나 다른 데 봐도 아주 그게 보살님 생각대로 이상적일까요? 그렇지 않을 가능성이 높을까요? 그러니까 마음을 좀 낮추고요. 그러려니 좀 하는 게 좋아요. 그리고 배우셨잖아요. 이게 사실은 이제 거친 그런 업을 가졌을 때 마음 쓰는 게 더 거칠어요? 아주 좋겠어요? 그렇게 쓰는 게 당연한 거예요. 왜요? 풍족한 사람들은 마음의 흐름이 좀 좋은 경우가 많죠. 상대적으로. 그리고 본인이 풍족한데 거기서 막 거칠게 쓰면은 그게 자기한테 바로 화살이 되는 거 알잖아요. 명성이 깎이면 엄청 손해잖아요. 그렇게 안 하죠. 그것 때문에서라도. 그리고 어릴 때 또 그렇게 교육받는 경우도 있고 별로 아니까 현명한 거죠. 그런데 그렇지 못한 사람은 그런 교육도 받기 어렵고 정말 막바지에서 좀 악에 받치기도 하잖아요. 그런 사람들이 그런 집단에서 뭔가를 일을 진행하고 하는데 그런 문제가 일반적으로 더 심할 수 있을까요? 오히려 더 적을까요?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많은 분들이 장애가 있는 분들이니까 더 참 양심적으로 더 잘할 거라 생각을 하지 마시고 똑같은 사람이다. 그런데 이 사람은 열악하기 때문에 더 그런 거에 더 악다구니 쓰고 조그만 일에도 더 집착해서 할 수 있지 않겠나라는 좀 면민심의 입장에서 그리고 예를 들면은 그렇게 하면 그 사람들이 공덕이 줄어야 안 줄어요. 그러니까 화의 입장에서 이까가지 말고 연민의 입장에서 다시 한번 숙고해봐요. 그러면은 보살님의 논조가 문제 제기를 하더라도 어떻게 조금 유보하면서 부드럽게 그렇게라도 자기들이 어떤 장애인들은 좀 과하게 혜택을 받고 어떤 사람은 거기서도 사각지대에 있는 사람은 혜택을 못 받고 나뉘잖아요. 그랬을 때 이렇게 숙고할 수 있죠. 그래도 이 사람들의 공덕이구나. 나는 남의 삶에 관여하지 말자. 그래도 내가 이 역할을 맡아서 직업적으로 책임감을 해야 되니 사실은 적시하되 나의 어떤 불편함이나 화나 이런 건 최대한 배제하고 좀 객관적으로 좀 용어를 좀 부드럽게 해서 문제 제기를 하더라도 이런 부분이 좀 더 개선되어서 사각지대에 있는 사람들에게 혜택이 돌아간다면 좀 더 유용하지 않을까, 실효성이 있지 않나 이렇게 해서 그 유보적으로 사실을 적시하는 또 사실을 너무 적시하지 않고 하면은 그 책임감을 안 가진 거잖아요. 그렇게 화를 일단 빼고 그렇게 하십시오. 물론 문제 제기를 하지 않고 다른 쪽으로 내가 역할을 할 수 있으면 그렇게 하는 것도 한 방법이고요. 그건 선택인데 어떻게 하든 간에 중요한 거는 보살님의 어떤 마음가짐이냐. 예, 화를 빼세요. 어떤 걸 선택하든지. 그래서 연민으로 좀 바라보면서 그렇게 했을 때 그럼 어떻게 해야 될지가 나올 거예요. 편안하게 쓰세요. 관여하지 말고 할 바를 다 하십시오. 또 혹시 질문 있습니까? 저는 지금 목사님께서 계속 마음을 들여다보니까 온통 다 탐심에 의해서 하신다고 얘기를 했는데
저 같은 경우에도 요새 저의 행동이라든가 이렇게 생활을 보면은 되게 탐심이 되게 많아요. 네. 근데 그걸 보면서 아 이것 때문에 내가 욕해서 살구나라는 생각이 좀 들었고요. 그런데 이것을 과연 내가 없앨 수 있을까? 그러면 스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거를 배우고 나면은 수행을 전문적인 수행을 할 것인지 아니면은 내세 선처로 태어날 것인지 정해야 된다라는 말의 의미가 이게 좀 알 것 같은 거예요. 그럼 내가 이러한 탐심과 아직도 이렇게 즐기는 거를 딱 보게 되면은 나도 아 가지 말아야지 하는데도 아 그래 나 이제 오겠는데 막 이렇게 또 갔다가 이렇게 또 돌아오고 그럼 이런 마음들이 있으면은 아 내가 이렇게 진짜로 다음에는 이 인간 세상에 태어나기도 어렵다고 하는데 과연 나는 뭐 천상은 바랄 것도 없고 지금 태어난 요만큼만이라도 태어나도록 만 해도 너무 대단한 게 아닌가. 요새는 자꾸 그래서요. 내가 다음 생에 윤회라는 그런 개념은 조금 알겠는데 제가 그 세계관이 확장이 안 돼서 그런 건지 아무튼 이게 천상에 대한 숙고 이런 거는 잘 안 되거든요. 사실은요. 그러니까 믿음이라니까 믿지만은 과연 내가 진짜 인간 세상도 어렵다는데 천사 그걸 내가 감히 뭐 이런 생각이 들으면서 요새는 자꾸 내가 아 그래 다음에 선처는 그래 요만큼이라도 태어났으면 좋겠다. 자꾸 이렇게 마음이 이렇게 밑으로 내려와요. 처음에 배울 때는 그래 나 이거 따라서 나도 천상 가볼까 막 이랬는데 그게 좀 점점 안 되는 것 같아요. 부지런히 네. 유지하셔요. 유지하고 선업 계속 짓고 유지하다 보면 자신감이 생겨요. 아직은 그게 얼마 안 됐잖아요. 네. 그리고 본인이 좀 처음에는 이렇게 신심이 나서 아 된다 했다가도 막상 나한 모습 돌아보니 너무 부족한 것도 많고 해서 이렇게 좀 쪼그라들기도 하는데 그 과정을 여러 번 겪을 거예요. 그렇지만은 나중에 계속 선업이 계속 흐르고 하면 스스로가 좋은 물질이 흘러서 당당해져요. 그때쯤 되면 생각이 좀 달라지니까 부지런히 지으셔요. 이게 더 착해지고 훨씬 바르게 가는 거는 맞아요. 제가 볼 때는 예전보다 마음가짐에 쓰는 거라든가 그런 것들을 억지로 쓰지 않아요. 정말 너무 이렇게 자연스럽게 일어나서 어쨌든 저 스스로가 놀랄 정도로 제 생활은 그렇게 변하는데 그러면서 제 마음이 자꾸 보이니까 그 보이는 마음은 나는 욕게 살 수밖에 없는 이 조건을 너무 많이 갖추고 있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이게 천상 욕게 있어. 아니 천상도 욕게인 거 알거든요. 천상도 욕게인 건 아는데 그러고 나면 100년에 한 번 아니 이게 될까봐 이제 청소를 해보니까 막상 먼지가 좀 많이 나오죠. 네, 정말 먼지가 많이 그러면서 자꾸 먼지를 또 제거하고 하다 보면 유지를 우리가 하라 이 말이에요. 네. 자꾸 하다 보면 쌓일 거 아니에요. 그럼 자신감도 붙어요, 저절로. 그러면 이것도 일시적인 과정인 거죠. 자신감이 점점 떨어지고 있거든요. 그것도 아니 사대왕천의 신들도 오게 지키는 거 싫어한대잖아. 예. 그런데 뭐 그렇잖아요. 아직 믿음이 좀 부족하니까 믿음이 좀 더 증장되면은 본인에 대한 믿음 또 법에 대한 믿음 이런 것들이 함께 증장돼요. 이번에 어떤 저 밑에 그 보살님 오니까 이제 1년쯤 좀 넘으니까 확실히 좀 단단해지더만요. 그러니까 그 얘기를 좀 많이 해보셔요. 비슷한 과정들을 겪을 거니까. 나 이 믿음도 없는 거 같고 아니 다 있다고 생각했던 것들이 요즘에 보면요 다 없어요. 그게 보세요. 그 지혜가 생기면서 일어나는 거예요. 그 전에는 자기가 엄청 이래 봐도 잘 안다고 생각했는데 좀 더 그걸 지혜가 생기니까 이제는 내가 못 보는 것도 많이 보이고 하면 어때요? 와, 나 옛날보다 더 떨어지는 거예요. 근데 그것도 과정이에요. 그러니까 멋모를 때는 가능할 것 같다가 제가 그러니까 이것을 그리고 장애 이것도 고민하는 게 그런 거죠. 내가 이렇게 사람들한테 아니라는 말을 이렇게 함부로 하나라는 고민과 그러니까 바른 마음가짐이 중요하고 화를 빼면 돼요. 그리고 또 이제 본인이 화를 빼면 불선업이 되는데 화가 있으면 화를 빼고 사실을 적시하고 연민을 가지고
연명을 가지면 비판을 해야 되는 입장에서 비판을 해야 되잖아요. 안 할 수 없어요. 뭐 자기 역할 맡은 거면. 그렇지만 어떻게 해요? 최대한 부드럽게 비판하되, 예전에 이런 적이 있어요. 이 비구가 20몇 년 전에 군대에서 저기 데모를 막았거든요. 데모를 막고 있는데, 무슨 울산 이런 데 막 막 엄청 내갖고 파업해갖고 막 사람들 오챙이도 들고 막 이러잖아요. 이러면서 이제 막 빨간이 들어오죠. 막 아저씨들 40, 50대. 제가 이제 20대 초반이니까. 우리 방패하고 다 하고 있지만은 아들뻘이잖아요. 근데 그 사람들이 이제 건설 이런 데 하는 데 힘이 좋잖아요. 막 으쌰으쌰 막 지금 하는데 뒤에서 이러더라고요. 너무 그러지 마라. 그 애들 다친다 하면서 적당히 하는 거예요. 그래 언론에 나오고 우리 좀 이렇게 시위 좀 한다. 그 사람들이 우리 뭐가 잘못 있어요. 우리는 그 사람들 법적으로 어쨌든 무리수 두면 안 되니까 시키는 대로 놨을 뿐이고, 그 사람들도 그걸 다 아니까 정권에 시위하는 거지 우리를 괴롭히려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. 그러니까 우리가 또 조카뻘 아들뻘이니까 그 뒤에서 또 자기들도 그렇게 되면 힘들고 피해보고 이러니까 조금 막 부딪히고 하다가 적당히 하라고 막 그러더라고요. 그러니까 우리도 서로 그냥 이렇게 하는 거죠. 적당히 이렇게. 그래서 중요한 거는 내 마음에 화가 있는지 없는지, 얼마나 대상이 들러붙는지 그것들을 좀 보면서 좀 담담한 상태에서 하세요. 그리고 이게 나한테 이렇게 힘들게 조금 오는구나 하면 다음에 그런 거는 잘 가려서 또 피할 수 있으면 피하고요. 이러면 되고요. 일인 것 같다는 생각이 그래요. 좋은 현실적인 고민이에요. 앞으로 또 뒤에 또 다른 사람들도 그런 고민이 들 거예요. 그때 이런 고민 들었고, 그게 또 극복이 되거든요. 그랬을 때 또 조언을 해주면 돼요. 그 도반들이 필요한 것들이. 이런 식으로. 오면은 같이 이렇게 공유하면서, 이 비구한테 들어서 좀 지혜로서 극복해야 될 게 있고, 또 여러분들이 이제 도반들끼리 이제 공감하면서 또 향상으로 가는 것도 있잖아요. 이 비구가 얘기하면 아이고 스님이니까 또 이런 게 있단 말이에요, 여러분들이. 제가 지난번에 그 카페 글 쓴 거 제가 8간 재개경 때 한번 해봤던 얘기를 썼잖아요. 그거를 보시고 아주 지방에 계신 교사님이 저에게 전화를 주셨어요. 되게 감사했어요. 근데 그때 그 전화를 주셨을 때도 그 당시에 제가 딱 고민하고 있던 문제를 저에게 딱 알려주시는 거예요. 그래서 깜짝 놀랐어요. 이상하니까요. 네, 그래서 와 이게 대단하다. 그래서 그런 것들이 진짜 이게 글을 쓰고 같이 멀리서 읽으시면서도 지금 여기서 뭐가 고민이 될 거라는 거를 지금 약간 아시나? 뭐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적절한 거를 딱 해결해 주시는 걸 보고 그때도 되게 여러분들 현장에 있잖아요. 네. 비슷하게, 그죠? 그러니까 더 이제 공감되는 부분도 있다 이 말이에요. 이 비구하고는 조금 멀잖아요. 얘기를 해드려도, 그죠?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또 도반들 통해서 얻는 것도 많아요. 여러분들도 힘내고 하려고. 이 비구는 스님이니까 이런 생각 들잖아요. 자꾸 피하고 싶고 마주하고 싶지 않고 하잖아요. 그러니까 저를 마주하기 싫은 그게 아니라 보살님이 해야 될 어떤 일들에 대해서 선업적으로 가는 거에 있어서 뭐 스님이니까 당연히 하시는데 우리는 제가자라 어렵습니다. 이런 자꾸 마음으로 해고심이 나잖아요. 그런데 그런 고민들을 제가자들은 다 공통적으로 할 거 아니에요. 근데 그런 것을 조금 더 잘 조절해서 향상으로 가고 있거나 향상으로 이런 그런 제가자분들이 있다면 더 공감이 되잖아요. 발신될 조건도 되고. 그래서 자꾸 이 비구가 여러분들한테 좋은 사람, 수행자들이 모일 때 같이 하라는 거예요. 그래야 여러분들이 저열한 인연들과 수승한 인연들이 다 있잖아요. 그랬을 때
어차피 여러분들이 인연을 안 맺고는 살 수가 없어요. 외로워서 안 돼요, 여러분들. 두려워서 홀로 못 가요. 그랬을 때 늘 친구나 도반이 필요한데 향상으로 이루는 도반이 있다면 그런 사람들하고 가까이 했을 때 외로움도 해소되고 또 함께 나누면서 즐거움도 생기지만 힘도 되고 그리고 향상으로 이루는 쪽으로 계속 법들이 생기잖아요.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여러 가지로 일이 된다고요. 그래서 부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죠. 부처님 안 한다가요. 수행에서 도반은 반쯤 이익이 있는 것 같습니다. 부처님 뭐라고 하셨습니까? 안 한다요. 그렇게 말하지 마라. 도반은 전부 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. 물론 부처님도 같이 도반인 건데 부처님 말씀에 따르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. 자, 여기까지 하겠습니다.